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제74회 이론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경영성과. 경영성과는 어디에 나타나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그러려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한 거래를 찾으란 얘기네요. 1번.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니까 수익과 비용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성과가 아닌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상매입금인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한대.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어음 발행했죠. 지금업이란 부채가 생기네요. 이것도 재무 상태에. 그다음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해요. 이제 지급 수단이 뭔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일단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갚았기 때문에 인출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 개는 다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는데 이자를 지급했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거래에 대한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 단기 차입금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져야 되겠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단기 차입금 그리고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할 거예요. 차변은 부채가 감소한 거고 대변은 자산이 감소했네요.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답은 3번입니다. 문제 3번.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금액, 즉 비용이 얼마냐라는 얘기네요. 기초 자산 부채 나왔고 기말 자본 나왔고 수익 비용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기말 자본이 있죠.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익 손실일 거니까 일단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이게 바로 기초 자본이 되겠죠. 또 기초 자본을 만들어. 그리고 기말 자본을 알려줬기 때문에 기말 자본과의 차이, 기말 자본이 더 크다. 기초 시작할 때보다. 그러면 이 벌어진 만큼이 순이익이 되는 거고 이게 더 작더라. 그러면 순손실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비용을 얼마를 넣어줄 거냐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 자산은 50만 원, 기초 부채가 20만 원이니까 이 사람은 기초의 자본을 3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기말 자본이 35만 원이 됐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만큼의 순이익이 생긴 거죠. 순이익이 5만 원 생겼는데요. 그러려면 5만 원만큼 비용이 더 작으면 되죠. 그러면 총 비용은 20만 원이니까 총 수익 25에서 20을 뺀 만큼이 5만 원이 순이익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와 나의 용어 순서대로 돼 있는 거.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분개해서 적는 장부가 뭐예요? 이 분개장이잖아. 분개장. 여기 분개장, 분개장.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가 뭐예요? 원장. 총계정 원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하려면 전기가 잘못돼야 되니까 전기가 잘못되려면 어느 한쪽에만 적고 어느 한쪽을 안 적는다든지 이쪽 금액과 여기를 적고 여기를 안 적거나 이쪽 금액과 이쪽 금액이 서로 다르다든지 그러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변과 대변에 같이 틀린 금액을 동시에 적게 되면 둘 다 틀렸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똑같아지니까. 금액을 동일하게 기입했는데 차변과 대변의 계정을 반대로 금액도 똑같은데 이쪽 계정을 여기에 이쪽 계정을 여기에 적으면 양쪽의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어요. 차변과 대변 어느 한쪽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이쪽은 적고 이쪽은 안 적어서 그럼 양쪽에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3번은 알아낼 수 있는 오류입니다. 거래 전체가 분계나 전기가 누락이 됐대요. 전부 양쪽을 다 기록 안 하면 양쪽에 차이가 안 벌어지니까 알아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 이 문제 조심할 때는 대부분 질문이 나올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현금성 자산만 물어본 거예요. 그 현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과 예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고 현금성 자산이 있고 요 세 개가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은 통화 또는 통화 대용 증권들이 현금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국고 송금 통지서, 말이 좀 축약된 말인데 국고 환급금 송금 통지서, 즉 나라로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뭐 부가세를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는다. 그때 통지서를 받았다.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많이 보셨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또는 뭐 배당금 영수증, 이건 다 현금이에요.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 원래 정기예금은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바로 밑에 금융상품이라고 있죠. 단기 금융상품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인데 이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 아주 초단기다. 그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문제 7번. 다음에 설명과 관련된 개정 과목 옳은 거. 상품 매출 대금을 조기에 수취함에 따라서 대금의 일부를 깎아줘요. 이게 뭐야?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상품을 회수해요. 매출 환입. 답은 1번이 되겠네. 문제 8번. 다음 중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옳게 짝지은 거.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지. 여기 받으러움 들어있네요. 그 다음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 아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당해년도 1월 1일에 취득원가 500만원짜리고 잔존가치가 50만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유형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쓰래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 다음에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500만원에서 잔존가치인 50만원을 빼고 그럼 450이죠. 곱하기 내용연수 5분의 1. 이게 1월 1일부터 취득했으니까 12달 다 상각하니까 여기는 12분의 10이니까 뭐 생략해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연도 중에 취득하면 뭐 2월 달에 취득하면 여러분 급수는 거기까지 안 나올 텐데 요 금액에서 이건 1년치니까 12분의 11달 갖고 있었죠.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문제 10번.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부채 찾으래요. 외상 매입금은 유동부채죠. 아니고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예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계 2급에서 잘 배우지 않는데 이름 한번 들어놓읍시다. 유동부채에서 안 배우면 비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임직원의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매년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대요. 퇴직급여 얼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렇게 부채를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이 마치 대손 충당금 갖다 쓰듯이 이렇게 갖다 쓰고 현금 이렇게 지불하는 게 퇴직금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 마치 대손 충당금 부족하듯이,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다 갖다 쓰고 퇴직급여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회계 처리들은 이제 1급 정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냐, 임직원의 퇴직을 위해서 미리 기말 결산 때 비용 처리하고 부채로 잡아놓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비유동부채라. 그러면 200과 500의 합계 700이 답이 되겠네요.
혹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기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아보면 이게 비유동 부채 쪽에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는데 혹시 처음 본 이름들이 생기면 그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된다. 문제 11번. 기말 결산 시에 당기에 미지급된 이자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옳은 거. 그러니까 이제 이 회계 처리를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미지급된 이자 비용을 반영하려면 이자 비용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 계상이 된 거겠죠. 그다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부채도 과소 계상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일단 찾아요. 부채가 과소 계상됐네요. 맞아요. 그다음 순이익이 과대 과소인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비용이 있는데 안 잡았기 때문에 매출이 똑같다면 수익이 과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 수익이 암상 올 거예요. 순이익이 과대하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과소가 아니야. 수익이 얼마일지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얘는 비용과 상관이 있는 거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고 비용이 과대하게 계산이 된 게 아니라 안 잡았기 때문에 과소하게 계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12번. 다음 중 분계 시 차변에 기입되는 계정 과목. 결산일까지 현금 시제 부족액 5,0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이 현금 시제가 부족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있었겠죠. 현금 시제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금고의 돈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장부인 프로그램에 돈이 많았구나. 그럼 뺐을 거야. 현금을 이렇게 현금 5,000원 그리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 5,000원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12월 31일자로 현금 과부족을 이쪽으로 빼고 여기다가 이제 잡손실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답은 잡손실이 되겠습니다. 13번. 기말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 이건 이제 정리를 잘 안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이름들 4개가 보이시잖아요. 선수 수익, 미수 수익, 선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4개 이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 2개는 발생의 개념, 2개는 이연의 개념인데 제가 제 강의할 때는 암기하시기 위해서는 선자가 붙은 게 이연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발생이겠지. 그죠? 그리고 선자가 붙었는데 이연의 개념인데 그럼 이 수익이 붙으면 수익의 이연이겠지. 이게 비용의 이연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일단 선자가 들어가면 이연의 개념을 갖는다. 그리고 꼬리가 수익이면 수익이야. 수익의 이연. 비용이면 비용의 이연. 자, 이런 논리로 발생이니까 선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선자 다 지워. 선자. 그럼 답은 이거지. 그럼 이제 미지급. 그럼 여기 임대료는 뭐예요? 임대료 수익이야. 그럼 이건 수익의 발생. 임차료는 비용이잖아. 비용의 발생. 좀 더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단어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에 대손상각 비로 추가로 계상할 금액.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쓰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끼워 넣겠다. 기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 원 있습니다. 일단 충당금을 20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3월 3일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 채권 25가 회수 불능하게 됐어요. 회수 불능하게 됐으면 충당금 모두 다 갖다 썼겠죠. 그리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 비처리했겠지. 그러면 이제 이날로 보면 충당금은 제로.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이 2,500만 원이에요. 1%를 설정하고 싶대. 그러면 2,500의 1%를 계산해서 충당금 잔액은 없잖아. 나머지만 추가로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15번. 다음 상품 자료를 선입선출법으로 9월 말 월말 재고 월말 재고를 계산하시래요.
자, 월초에 재고 볼게요. 월초에 9월 1일에 10개가 있습니다. 9월 15일에 10개가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9월 23일에 8개가 나갑니다. 그럼 누가 나간 거야? 얘가 나간 거지. 그럼 얘는 8개 남은 거지. 아니, 8개 아니 2개 남은 거지.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5개. 자, 그럼 여기 2개, 여기 10개, 여기 5개, 여기 2개가 1,000원짜리, 여기 10개는 800원짜리, 여기 5개는 700원짜리. 요 곱하기 여기 해서 다 더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13,500원이 기말 재고입니다. 또는 뭐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 그러면 매출 원가 뭐겠어요? 8개 팔았잖아. 8개 팔았는데 누가 팔린 거야? 이게 팔린 거잖아. 그럼 8,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